안녕하세요. 오일 파스텔 나무 그리기 해보려고 합니다. 밝은 색 하나, 노란색 계열 하나랑 이거 반드시 꼭 이런 색이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더 빛이 많이 들어오는 나무를 먼저 그려보려고 이렇게 노란색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나무를 그릴 때 이제 스케치가 필요하잖아요. 오일 파스텔에서는 그냥 밝은 색깔 톤으로 스케치를 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노란색이나 아니면 밝은 연두색으로 스케치를 해주면 좋은데요. 스케치라고 하면 뭐 거창할 것 같지만 그냥 내가 그리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연필로 스케치를 한 후에 지운 다음에 그 선을 따라 밝은 색으로 해줘도 되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톤의 오일 파스텔로 대략의 나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좀 세모 모양의 나무부터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모양을 한번 그리려고 하는데 자연물이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띡 긋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시로 그리는 그림을 제가 조금은 크지 않게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나무를 보고 그리실 분들은 이런 식의 나무 모양을 그릴 수 있겠죠. 솔직히 그림 그릴 때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리는 길이 곧 길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밝은 부분 먼저 색을 칠해 볼게요. 노란색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약간은 은행나무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밝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두톤으로 약간 겹쳐서 노란색 부분과 겹쳐서 이렇게 칠해주면 은행나무 같은 느낌이 조금은 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떠다니는 나뭇잎도 이렇게 몇 가닥 해주시고 노란색 부분을 겹쳐서 밀어서 칠하면 색이 혼색이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풍부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결된 선만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떠있는 나뭇잎들을 그려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색깔로 실제 나무톤의 어두운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중간중간 연결된 선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누르면서 꾹 누르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는 선들도 그려도 좋습니다. 여백이 남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화이트 톤이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화이트를 남겨놓으면 나무가 빛을 받아서 반사받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다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의 화이트를 남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재료가 바뀐다고 해서 그림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소에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 재료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하면 색이 많을수록 이렇게 색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면서 되게 밝고 좋아요. 주조색이 되는 이런 색감을 조금 더 면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두운 톤이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찍는 면적이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있을 때 위에서부터 밝고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 덩어리, 요 덩어리 이렇게 나눠 있다 생각하고 아랫부분
어두운 부분의 아랫부분, 제가 방금 칠했던 녹색의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 녹색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담아준다 생각하면 조금은 어디를 칠해야 되지? 할 때 막막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됐고, 사실 이 색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선택했으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중간중간 포인트 되는 부분만 몇 군데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풍성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어두운 색으로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찍어줘 볼게요. 큰 덩어리 부분을 위해서 이 아랫부분은 좀 더 진한 색으로 해줘봤습니다. 자,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가장 어두운 톤은. 자, 이렇게 되면 덩어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나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나무 줄기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브라운 톤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밝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두 톤으로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무 줄기 그릴 때도 일자로 쭉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울퉁불퉁한 자연물의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좀 전 눌러서 그리고 있습니다. 살짝 구불구불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구불구불한 느낌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줄기도 같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를 살짝 이렇게 넓게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땅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줄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중간중간 보이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밝은 브라운 톤으로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빛이 이쪽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한쪽으로 그림자가 지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 위주로 먼저 이렇게 어두운 느낌으로 칠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손으로 살짝 문대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무늬처럼 이런 잔 무늬들도 그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줄기가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느낌으로 그려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 사용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색깔이네요. 자, 지금 제가 그리면서 손도 지저분해지고 종이도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이런 부분을 좀 없애려고 하면 최대한 오일 파스텔을 좀 이렇게 눕히거나 이 안에서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무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나무를 그려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소나무 계열의 녹색 톤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소나무 계열은 사실 이런 색깔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계열에서 이런 색깔도 조금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깔도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랑 어울리는 색을 고르려고 하면 이렇게 진한 청록색 계열을 이렇게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색만 있으면은 좀 너무 딱딱해 보일 것 같아서 좀 카키톤의 색깔도 몇 가지 골라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골라놓고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주조색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봤고요. 소나무로 어울릴 만한 나무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나무를 골라보면 돼요. 그럼 한번 모양을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직선이나 똑같은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물의 형태를 사진을 보고 관찰을 토대로 이렇게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그리는 소나무는 조금은
자유분방한 그런 모양의 소나무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도 그림을 그릴 때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조형요소와 원리 같은 거를 배우잖아요. 점선, 면형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때 균형이라는 것도 조형 원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좌우가 완전 다르더라도 이 나와 있는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그림에 어느 정도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균형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앞으로 나온 어떤 잎사귀도 보인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의 나무의 뿌리들이 자유롭잖아요. 이런 소나무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조색이 되는 색을 먼저 칠해줄게요. 아까는 옐로우나 연두톤으로 먼저 틀을 칠해줬다면 이번에는 소나무 자체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거 자체의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식의 뾰족뾰족한 느낌의 소나무의 그런 굴곡들을 같이 표현을 군데군데 해주세요. 소나무 솔잎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들 거예요. 끝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릴 때는 소나무가 예쁜지 몰랐는데 요즘에 소나무 숲을 가보면 옛날과 다르게 조금 감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참 사시사철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직접 식물을 키워보니까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를 가진 그런 식물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계절에는 지고 피고 하는 것보다 계속 펴 있으니까 고마운 느낌?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소나무 하면 세안도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김정희가 유배를 떠났을 때 이상적이 그 유배 간 곳에 김정희를 찾아와서 위로를 전하는 그 경험이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고마워서 그 그림으로 세안도, 추울 때도 나를 지켜주는 벗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죠. 소나무를 그릴 땐 항상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지금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냐면 좌우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 간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굵기도 좀 똑같고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을 좀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너무 똑같은 간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림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카키로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을 한번 칠해줘 볼게요. 이거는 살짝 색 변화를 위해서 넣는 색이고요. 사실은 청록이나 진한 녹색 위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중간중간 그림자는 사실 어두움이 섞인 녹색으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카키색을 골라봤어요. 여러분도 색을 고를 때 어떤 걸 어떻게 해보지? 그림자는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색을 고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자가 지인다는 거는 그 부분에 살짝 어두움이 있는 그 주조색을 쓰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카키, 녹색 계열에서는 카키 톤 중에 좀 어두운 그림일 땐 카키 중에 어두운 색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됐으면 또 그 다음 어두운 톤으로 이것이야말로 소나무의 가장 진한 색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색깔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번호는 230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써 있거든요. 모두 마찬가지로 흰색 부분을 몇 군데 남겨줘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은 포슬포슬하게 외곽선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은 부드럽게 밀어줄게요. 모양이 예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이렇게 그림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한 이런 브라운 톤으로, 이 밝은 브라운 톤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 넣고요. 이렇게 진한 브라운 톤으로 한번 줄기를 그려볼게요. 소나무는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줄기면 이쁠 것 같아요. 자, 해서 이렇게 가다 말고 있는 가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 있는 나뭇가지들을, 좀 꺾임이 많잖아요. 소나무는 그런 꺾임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소나무의 나뭇가지가 보이도록 하고, 하나의 색깔로만 하면 그림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그려봤는데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가 있을 것 같아요. 형태의 나무는 사실 자연물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면서 그 자연물을 그렸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금씩은 이렇게 모양에 손을 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유분방한 소나무의 느낌을 그려봤습니다. 진한 소나무, 밝은 봄빛의 그런 옐로우 톤이 함께 있는 나무를 그려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그림으로 한번 나무를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바닥에 있는 나무 그림자 같은 그런 이렇게 바닥에 나무 그림자까지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